아마네 미사의 부모님은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도망가는 범인의 얼굴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격 증언 외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재판은 자꾸만 길어지기 시작해 급기야는 누명 썼다는 황당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게 범인은 법의 사각지대로 도망쳐 버렸고, 결국 미사는 가족을 죽인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며 모든 걸 놓아버리려 했는데, 범인에게 천벌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벌을 내린 건 아마도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키라라는 존재. 키라가 누구인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불어주었듯 그는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사는 키라에게 심취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그를 숭배하게 되었죠. 그렇게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미사는 모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빼어난 외모 덕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표출하는 스토커가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스토커에게 생명의 위협마저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스토커는 갑자기 흉기를 얌전히 내려놓더니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덕분에 다행히 미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앞에 노트가 한 권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트를 줍자 램이라는 사신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죠. 이제 미사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키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역시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말이죠. 자신에게 키라와 같은 힘이 주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키라를 도와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라는 하늘의 뜻이겠죠. 게다가 얼마 전 엘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대놓고 키라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었기에 조금이나마 자신이 키라의 힘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남은 수명의 절반의 대가로 램과 거래해 사신의 눈을 얻었고, 애를 위협할 겸 키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방송국으로 키라인 척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물론 혹시라도 괜한 꼬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미사는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국으로 보냈습니다.つまり私たちはキラの人質であるとともに報道陣の使命としてこの報道をするものであり、決して嘘や興味本位でこのテープを放映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ご理解ください。4日前、当番組ディレクターに送られてきた4本のテープ、それは間違いなくキラから送られてきたものでした。1本目のテープには先日逮捕された2人の容疑者の死亡時刻が予告されていました。そして昨日、2人の容疑者がその予告通り心臓麻痺で亡くなったのです。そしてキラは今日の午後5時59分ちょうどからこの2本目のビデオを放映するよう指示しています。自分が本物のキラであると証明する予告殺人、そして世界の人々に向けてのメッセージが入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ではご覧ください。私はキラです。このビデオが4月18日午後5時59分ちょうどに流されれば、今は5時59分47、48、49。チャンネルを太陽テレビに変えてください。メインキャスターの日比間和彦氏が6時ちょうどに心臓麻痺で死にます。これで私がキラだということが信じていただけたかと思います。皆さんよく聞いてください。私は罪のない人を殺したくありません。悪を憎み、正義を愛します。警察も私の敵ではなく、味方だと考えています。私の願いは、
悪のない世界を作ることです。皆さんがその気になれば簡単にできることです。私を捕まえようとしなければ罪のない人間は死にません。私に同意できなくともメディアに載せ公にしたりしなければ殺したりはしません。そして少しの間待ってください。誰もが認める世界になります。私がこの汚れた世界を心の優しい人間を主とした新しい世界に変えてみせます。 하지만 결국 이 메시지는 경찰들의 방해로 인해 방송 도중 중단되고 말지만 그래도 다행히 메시지를 보고 키라가 답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사는 기뻐하며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 키라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다시 키라의 답신을 기다리는 사이 미사는 램에게 사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는데 사신을 죽이는 방법이란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스토크로부터 미사를 구한 것도 그녀를 사랑했던 어느 사신의 구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버린 그 사신은 그 자리에서 소멸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신의 노트가 현재 미사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키라에게 답신이 올 때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직접 키라와 만날 계획을 세워 또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22일 아오야마에서 서로의 노트를 보여준다. 키라라면 반드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20일 아오야마로 키라가 나타나 주었죠. 그의 이름은 야가미 라이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라가 누구인지 알아내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던 미사는 곧바로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경찰 쪽에서 위험하니 키라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라이토가 불안해하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미사는 무작정 라이토를 만나러 갑니다. こんばんは、天音美沙と申します。ライトさんが大学に忘れた大事なノートを届けに。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お兄ちゃん！はじめまして、天音美沙です。テレビ見てたら心配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どうしても我慢できなくなって。このノートは그렇게 라이토와 직접 대면한 미사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고 심지어는 본인의 노트마저 그에게 맡기며 자신이 정말 키라의 편이라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절망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의 사랑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사의 진심을 라이토도 결국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죠. 分かった。彼氏にはなれないがふりはしてあげられる。僕に会うため、僕の力になるために、残りの寿命を半分にした君の目は武器になる。好きになってもらえるよ。頑張る。 그렇게 미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그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 그와 함께할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었는데 현재 라이토는 넬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라이토 또한 엘과 접촉해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조만간 어떻게든 자연스레 엘과 만날 기회를 만들 테니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부탁합니다. だから君に会うことが目立たないよう他の女の子ともたくさん会うようにする。何それ、他の女の子ともデートする？まあそういうことに。そんなの見たらその子殺しちゃうよ。なあミサちゃん、遊びじゃないんだ。二人で命がけで世の中を変えていくんだろ。そうだけどミサは世の中よりライトが好き。何言ってるんだ。君の僕への思いはキラへの賛同者としてのはず。それにこうして話すのも初めてなのに。一目惚れってしたことない？ないよ。ミサがキラに会いたかったのは確かに感謝と共感で愛じゃなかったけど、ライトを一目見た時から私。じゃあ僕を好きなら僕に従えるね。最初に利用されるだけでもいい。さっきも言いなりになるって言ったよね。でも他の女の子とデートするのは許せない。それとこれとは別の話でしょ。ノートは今2冊とも僕の手にある。従えないなら僕は君を殺す。そうはさせないよ。嫌がみライト。もしこの娘を殺すようなことをすれば、私が私のノートにお前の名前を書き、お前を殺す。この娘の寿命は私には見えている。もしこの寿命の前に死んだら、お前が殺したとしか思わない。その子を助けるためにノートを使えば、お前が死ぬんじゃなかったのか。そうよ、それじゃレムが死んじゃうじゃない。だが私はそれでも構わない。ライト？もう11時半よ。女の子こんなに遅くまで。ああ、そうだね。つい話し込んじゃって。すみません、お母さん。夜遅くにお邪魔してすみませんでした。ライト、またね。ああ。ライト、駅まで送ってあげなさい。大丈夫です。おやすみなさい。 그렇게 오늘은 일단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라이트와 헤어집니다. 하지만 대신 몰래 숨어 멀리서 라이토의 모습을 지켜봤고 애를 속이기 위한 연막이라고는 하지만 라이토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라이토를 만나러 갑니다. 이러한 자신의 돌발 행동에 라이토는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램이 애를 죽여주기로 약속해 주었고 덕분에 라이토는 자신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라이토의 학교 근처에서 촬영이 있어 잠시 시간을 내어 라이토를 만나러 가는데 그곳에서 본인을 류가 히데키라고 소개하는 라이토의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서인지 그녀의 눈에 보이는 그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죠. ああ、こいつあのアイドルと同姓同名なんだ。面白いだろ。でも見えてる名前と違う。 아무튼 류가란 사람은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あの子ミサミサじゃない。本当だ、ミサミサだ。え、ミサミサ？やっぱり若い人多いとバレちゃうんだ。誰かお尻触った？なんて不謹慎な。どさくさに紛れて許せないですね。犯人は私が見つけます。龍河さんって面白い。ミサ、もう時間よ。また遅刻する気？あ、ごめんヨシ。行くわよ。 그렇게 촬영 시간에 쫓겨 하는 수 없이 서둘러 라이토와 헤어졌는데 그런데 잠시 뒤 갑자기 나타난 형사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미사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지만 그래도 살해도구가 노트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알아내지 못할 터 따라서 라이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입을 열어선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의 끈질기고 집요한 신문에 미사의 정신과 육체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결국 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하기에 이르지만 램은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라이토에게 뒷일을 맡기고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 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삭제해버립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기억은 가족의 원수를 갚아준 키라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과 아오야마에서 우연히 만난 라이토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스토커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사는 납치범들에게 제발 풀어달라며 간절히 애원했지만 풀어주기는커녕 어째서인지 자꾸만 키라에 대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금의 미사가 키라의 정체에 대해 알 리 없었고 결국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풀려나게 되는데 지금껏 스토커인 줄 알았던 납치범의 정체는 놀랍게도 형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납치를 당했을 때 두 번째 키라의 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잠시 뒤 드디어 라이트와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스토커인 줄 알았던 형사는 라이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엘은 라이트와 자신을 키라라고 단정했다고 하며 현재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과는 달리 라이트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공터로 차를 끌고 갔고 혹시 자신들을 놓아주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건 라이트와 자신이 진짜 키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과 라이토는 키라가 아니었기에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엘은 자신과 라이토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진 않았고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감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본부 요원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라이토의 친구인 류자키라는 사람도 수사본부의 요원 중 한 명이었죠.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이라는 사람은 모니터 너머로만 대화할 뿐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유혹이 풀릴 때까지 엘이 제공해주는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경찰인 마치다가 매니저로서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자신만 두고 마치다가 어딘가로 사라지더니 대뜸 요츠바라는 대기업의 광고를 물어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츠바는 현재 키라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기업이었고 마치다 혼자 요츠바에 몰래 잠입했다가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토는 마치다를 살리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고 미사는 그 작전에 따라 연기해 마치다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렇게 마치다는 죽지 않았고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키라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류자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키라를 신봉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건 라이토였고
하루라도 빨리 키라가 붙잡힌다면 자신과 라이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류자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미사가 두 번째 키라라는 의심을 받아 엘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는 정보를 요츠바 쪽에 넌지시 흘려 키라 쪽에서 먼저 그녀에게 접근하도록 함정을 파는 것이었죠. 그렇게 미리 철저하게 입을 맞춘 뒤 마치다의 뒤를 이어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 모기와 함께 요츠바로 향했고 연습한 대로 키라를 끌어낼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사이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괴물이 나타났죠. ミサ、今お前は四つ葉の者にいつ殺されてもおかしくない危険な状況にいる。それを伝えに来た。落ち着いて聞いてくれ。落ち着けたって、このお化けの方がミサを殺しそうじゃない。私はミサの味方だ。私の味方？八神ライトはキラだ。ライトは今何をしている？あなた何？ストーカーじゃないのはわかるけど、全然人間に見えない。当たり前だ。私は死神だ。お前は一度私と行動を共にした。デスノート。人の名前をそこに書き込むと、名前を書かれた人間は必ず死ぬ。そのノートで八神ライトは犯罪者を裁いていき、キラと呼ばれる存在になった。そしてミサもキラと同じ、いやそれ以上の力を持っていた。その力でミサはキラである八神ライトに近づくことに成功した。ライトがキラで、ミサが第二のキラ。そうだ。いや、そうだったが正しい。ミサ、ライトをまだ死ぬほど好きか？死神さん、あなた本物だね。ミサのこと全部わかってる。言うことすべて信じるよ。愛してるよ。死ぬほど。それにライトがキラでミサもキラで、二人でキラしてたなんて本当に最高だもん。信じる。変わらないな、ミサ。そのライトへの気持ちも一生変わらないだろう。ならば私ももうミサの幸せはライトについていき尽くすことだと考える。ありがとう、死神さん。レムだ。今のキラは卑劣で最低の人間だ。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気をつけろ。他の四つ葉の人間にもな。そしてライトを信じ、好きなようにやらせるんだ。わかった。ミサはいつも通りに振る舞えばいいのね。そうだ。これから面接に戻れば、ミサには誰がキラなのかわかるはずだ。こいつは特に信用する。トイレ長くなっちゃってすみません。お化粧もバッチリ直してきました。 그렇게 램이라는 사신의 도움으로 마침내 미사는 누가 키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키라의 기억이 없는 현재의 라이토에게 알릴 수는 없었고, 게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작전도 이대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라이토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사는 모기를 따돌리고 독단으로 지금의 키라인 히구치에게 접근했고, 램의 도움으로 히구치를 속여 본인이 키라라는 히구치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덕분에 얼마 뒤 대대적인 히구치 체포 작전이 진행되었고, 비록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끝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라이토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렸는지
마침내 라이토와 함께 엘의 감시로부터 풀려나게 되죠.ミサ、今から言う場所に埋めてあるものを絶対誰も見ていない時に一人で掘り出してくれ。ライト、記憶戻ったのね。大丈夫、ミサうまくやるよ。 라이토가 알려준 장소로 가보니 그곳엔 노트가 묻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사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위해 라이토가 준비해둔 편지에 따르면 류자키가 바로 엘이었고 자신은 분명 엘의 본명을 본 적이 있었기에 이제 그 이름을 노트에 적기만 하면 라이토와 자신의 승리였죠. ダメだよ、ライト。名前なんて覚えてないよ。一日何十人、何百人の名前と寿命が見えてたんだもん。 이대로는 도저히 라이토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고 결국 미사는 라이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류크와 다시 한번 사신의 눈을 거래하기로 결심합니다. 라이토, 久しぶりだな、リュウク。ライト、ごめん。龍が秀樹の名前覚えてない。どうしても思い出せない。そうか、残念だな。でも、リュウクと目の取引したから。バカ、そんなことしたら寿命が。いいの。ライトの役に立ちたい。ミサ、今の僕は君と長く理想の世界で生きたい、そういう気持ちなんだ。ライト、嬉しい。ミサ、二人で犯罪のない優しい人間だけの新しい世界を作っていこう。今僕は犯罪者を裁ける状況にない。ミサ、君が裁いてくれ。ミサ、二人で新世界を作ろう。 그렇게 미사는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범죄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라이토를 대신해 범죄자들을 심판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지 램이 본인의 목숨을 바쳐 애를 죽여주었죠. 이제 라이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라이토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는 모습을 그의 옆에서 지켜보는 일뿐. 이후 라이토는 엘과 키라의 역할을 오가며 키라의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렸고 세상은 점점 키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는 하루라도 빨리 라이토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신세계 건설의 라이토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도저히 지금은 결혼을 할 여유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연예계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할리우드에까지 진출할 만큼 유명 연예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신세계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노트의 존재를 알아차린 누군가가 노트를 빼앗으려 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라이토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결국 노트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이에 라이토는 많이 시무룩해 보였고 그런 라이토를 위해 미사는 현재 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범인들의 아지트로 라이토는 미국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 특수부대를 파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적들에게도 사신이 붙은 이상 아마도 이제 그쪽에도 사신의 눈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적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라이토는 미사에게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방해하는 이들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라이토와 결혼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일단은 그들을 찾아내어 제거하기 위해 라이토의 뒤에 숨어 그들을 죽일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라이토로부터 새로운 지령을 받게 되는데,これもミサを安全にして普通のお嫁さんにするため、ライトが願ってくれてる本当の女としての幸せ。ライト、ありがとう。 그렇게 미사는 평범한 여자로 돌아가 라이토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 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기억은 얼마 전 라이토와 결혼을 약속했고, 라이토가 현재 애를 대신해 키라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 미사는 하루라도 빨리 키라가 붙잡혀 라이토와 결혼하길 간절히 바랬지만, 기다리는 라이토는 오지 않고 대신 모기와 아이자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お久しぶりです。ライト、キラの操作で全然帰ってこないから暇で暇で。実はエルの自宅に爆発物を仕掛けたという情報があり、デタラメと思うが一応部屋を。ライトは大丈夫なの？電話しなきゃ。電話はダメです。なんで？ライト君は大丈夫だ。今ライト君は急ぎ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から、私たちを調べによこしたんだ。そうね。ライトミサのこと愛しまくってるから、声なんか聞いたらもっと心配しちゃうね。ねえ、大丈夫だった？おう、やはりガセのようだ。 다행히 집안에서 폭탄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기가 계속 남아 경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라이토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만나러 와주지 않았죠. 얼마 뒤 키라 수사를 위해 라이토와 수사본부 요원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사도 함께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죠. 한편 일본으로 돌아온 뒤 라이토는 키라를 붙잡기 위해 얼마 전 키라의 대변자로 선택된 타카다 기요미와 직접 접촉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수사를 위해서라지만 라이토가 전 여친인 타카다와 단둘이서만 만난다는 사실에 매우 언짢고 질투가 나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타카다 기요미、バカよね。ライトの操作のために利用されてるだけとも知らず。ダメです。そんなこと言ったら殺されますよ。分かってるわよ。だから小さい声で言ってんじゃん。うわあ、鼻で笑った。ミサ、やっぱり蹴り入れてくる。うわ、ダメ。何をする気ですか？何をって、お姉さんこそ。リドナー、その人は私の大切な友人です。手荒なことはしないでください。はい、高田様。失礼しました。ミサミサ、大丈夫ですか？なんかすっごい悔しい。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 타카다 쪽에서 먼저 저녁이나 같이 하자며 제안해 옵니다.
天音さん、こんな夜遅くにごめんなさいね。どうしてもニュース9が終わった後でないと。いえいえ、ミサ結構夜型だし。で、何と言われても困りますが、彼忙しそうだけどちゃんと会えてます？こいつ自分は会っててミサは会えてないのを分かってて、なんてやつ。会えてるっていうか、彼ってああ見えて結構甘えん坊だから、毎晩帰ってくるとベタベタで大変。そう、うまくやっているのね。よかった。それと司会者さんに前もって言っとくけど、ミサ歌謡祭で彼との婚約発表するから。それは彼も承知で？当たり前じゃん。婚約なんだから一人じゃできないじゃん。約束したのはもう1ヶ月以上前だし、歌謡祭で発表すれば盛り上がっていいでしょ、司会者さん。そうね。できるといいわね。できるとって何よ。司会者権限でさせない気？それともまさかあんた、キラに私を殺させるんじゃ。まさか。キラが裁くものはキラが決めます。私は関係ありませんし、私はあなたを友人と思っているのに、寂しいことを言わないで。それにどんなひどい人であろうと、私は殺意など抱きません。まあいいや。ミサもキラが好きだったけど、どうせもうすぐライトが捕まえる。捕まればただじゃ済まないわよ。きっとあなたも死刑。天音さん。はい。不愉快です。こちらこそ。天音さんとお食事するには、天音さんがもう少し大人になって、マナーをわきまえてからの方が良かったようね。私の方が年上よ、清美ちゃん。それにこれくらいで席を立っちゃう方がよっぽど子供じゃなくって。もちー、お待たせ。元気？大丈夫でしたか？当たり前じゃん。勝ったわよ。勝った？楽勝。 이후 예고했던 대로 홍백 가업전 무대에서 라이트와의 약혼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방송국으로 가는 도중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들은 그냥 단순한 납치범이 아닌 듯했고, 아무래도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듯한 모기가 키라를 붙잡기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기에 일단은 그냥 얌전히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한 채 한 달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1월 28일 마침내 감금에서 풀려납니다. なんか知らないけど、今までのお詫びのつもりか、帝東ホテルのデラックススイートにミサインの気分いい。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少しの間そこでじっとしていてくださ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라이트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라이트와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라이트의 행방에 대해 수사본부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그 누구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미사는 그저 라이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략 1년 뒤인 2011년 2월 14일 아만의 미사는 26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사실은 없지만, 데스노트의 스토리 작가 오바 추쿠미의 말에 따르면 돌아올 리 없는 라이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미사의 가엾은 모습에 보다 못한 마치다가 결국 모든 진실을 미사에게 털어놓았고, 결국 그녀는 라이토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하죠.